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11월 24일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이가 사법리스크에서 이제 곧 소환될 거다. 이제 곧 어떻게 될 거다. 자기들이 보면 더 잘 알죠. 이 민주당이 지금 벌써부터 이낙연 지금 조기 귀국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김부겸은 벌써 문재인을 만났습니다. 차기 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과거에 그 정 총리도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조기 귀국설 나오는 내년 9월까지인가요? 이낙연이가 돌아올 계획은 근데 벌써 그런 귀국설이 나돌지만 그래도 내년 한 5월은 지나고 온다는 건 말이 되지만 말이죠. 김부겸 전 총리도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역할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지금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스스로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벌써부터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대표에 대해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 제명에 대해서는 이제 냉정하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이낙연이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과 맞섰던 이낙연 전 총리 측은 23일 조선일보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은 움직일 때도 아니고 움직여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동아일보 기자를 했으니까 기자 출신이니까 또 밖에서 보면 알죠.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죠. 이제 이재명이가 끝하고 이렇게 딱 보이는 끝점이 있습니다. 소환이 딱 검찰 소환이 될 때가 그게 바로 끝점입니다. 끝점 이후에 거론해야죠. 그러나 이 전 총리 주변 인사들은 다음 달 이 전 총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랍니다. 이야, 이분들도 참 대단하네요. 근데 이재명이 하는 그 여태까지 한 그 모습에 보면 그렇게 할 만도 합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이재명은 응당 받아야 될 대접입니다. 친 이낙연 의원 일부는 내년 5월 예정인 이 전 총리 귀국을 앞당기자 하고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9월이 아니고 5월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합니다. 특히 이 전 총리의 그 싱크탱크였던 그 연대와 공생, 연공이라고 그러죠. 28일 또 재출범합니다. 이 전 총리는 조기 귀국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연공 소속인 신경민 등등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찾아온 자신의 지지자들을 미국 거처에 초대하기도 하고 아주 부산합니다. 또 이낙연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검찰에 소환되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내년 초쯤에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자는 목소리가 자연히 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 사퇴 압박이 커지면은 이재명 사퇴 압박이 커지면은 이후에 민주당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의원도 친 이낙연계가 있습니다. 김부겸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김 총리는 공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경남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만났고 또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 중인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면했습니다. 이게 다 다음 주자를 위해서 어떤 술을 지금 다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을 다 부리는 거죠. 네. 또 조용한 분이지만 개파색이 옅은 김 전 총리 또 개파색이 옅은 분이 정세균 총리입니다. 비교적 무난하다고 그러죠. 네, 무난하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나서야 하지 않냐 하는 각각 지지자들이 지금 가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연되고 있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지금입니다. 당내 갈등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할 때는 나서야 되느냐 나서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자신 계보인 이원욱 의원 등과 만나고 당내 상황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텃밭인 호남을 돌고 또 핵심 당원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종춘 관계자는 본인은 전혀 나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당이 시끄러울 때 좀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 주문을 하는 거고 정 전 총리는 당에 대한 걱정만 하지 자기가 나선다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고 합니다. 정세균 청년은 양반이죠. 양반급에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겠고 또 친문 일각에는 이재명 대표와도 사이가 가까운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아이고 하고 이 한숨을 쉬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야당에서. 아이고 이해찬. 그래서 야권 관계자는요. 친명과 비명 모두를 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표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이고입니다. 이 밖에 이명계 원내대표 인사들도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비명계. 친문인 전해철, 박용진, 강훈식, 강병원, 이 소위 97세대 새 얼굴이 나서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당권 유지 의지는 아주 강력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칼날이 정치 탄압인 게 명백한데 사퇴할 이유가 없다.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게 그게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이재명파 말고 있습니까? 어떻게 검찰의 수사, 이 과학적인 수사, 완곡한 수사, 참 점잖게 하는 검찰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요? 어느 사람이 정치 탄압이라고요? 그거는 이재명계입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재명계입니다. 네. 실제 이 이재명계의 지지층이 확고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라는 주장을 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내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부산 출신의 김혜영 전 의원만이 이 대표 그만해 나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아주 할 말을 하는 사람이죠. 이재명 그만하면 됐다. 이제 역사 무대에서 내려오기라 딱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김혜영의 이야기입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당 일각의 이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서 아직 그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표 측 관계자는요. 이 대표가 77.7% 역대급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다. 대선에서 가장 적은 득표차로 졌는데 쉽사리 사퇴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그분들은 정치의 도사들이지만 정치의 도사들이 정치를 잘 모릅니다. 정치는요. 정치평론가들이 더 봐요. 정치 몇몇 평론가들을 딱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공통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곧 떠나야 될 것이다. 딱 그 말입니다. 네. 곧 떠나야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그냥 되레 당원들에게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절대로 이걸 지킨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탄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올 때 거부하자 해가지고 거부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부하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온다면 말이죠.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이라고만 상정하지 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항상 가변성을 생각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이 정치가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치는 진원지는 바로 어디냐? 바로 민주당. 이재명 친명계 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길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 길은 국민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혼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이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요, 정치에 대해서 다들 정치평론가입니다. 딱 보고 다 알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수준이 높은데요. 정치를 보는 눈이 과거하고 너무나 다른
이 국민들의 의식세계, 의식 수준을 함부로 민주당 106주의 구석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